저 체포짓이 없었다는 건 본인 권인인가요? 예? 체포짓이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체포짓이 대통령이 관련해서 체포 관련자들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네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따로 서두에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좀 대통령이랑 공감하에 하시는 건지. 저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담회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지금 유효한지 아직도. 대통령께서 뭐 지금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뭐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 재판, 탄핵 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이면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또 돕는 대통령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변론팀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수사에 대한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에서 보내준 서류들 왜 수치 거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그건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단 선임 유서시는데 수석 유쳐가지고 수사 변시켜 의도 아니냐는 비판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그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수사 가이드를 받고 있는 검경의 수사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 고민하고 곤혹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홍일 변호사가 윤곽근 자, 아니 여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의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소상히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뭐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건강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그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하셨고 예?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다고 하셨고 계엄 해제도 충분히 예상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랑 좀 상반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그 부분도 다음에 변호인팀이 조만간 정돈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로 일원화된 이후에 대통령의 반응은 혹시 어떠셨는지랑요. 이홍길 윤곽근 변호사 외 추가로 합류한 변호사 혹시 어쨌든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곧 변호인단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예,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이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뭐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디 넓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뭐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또 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어떤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제의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이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 주요인 14명 체포,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당대표 사살,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국회 침입까지, 창구까지 뚫어서 군인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렸던 정황까지 라이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국정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을 때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 또 설명은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후에 발표하신 담화문, 또 그리고 탄핵 표결이 의결이 된 이후에 발표하신 담화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추가적인 내용과 또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또 당시의 어떤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의
그러한 사법 절차, 헌법재판 절차에서 저는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김영윤 장관에 관련한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자, 있습니다. 쓸데없는 유튜버들 질문 받지 마시고요. 조심하세요. 기자회견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김영현 장관 관련한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포함한 법리적 대응이나 또 법리와 관련된 배경, 의견의 입장의 배경 이런 부분은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구성이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일 윤곽도 변호사 외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일 윤곽도 변호사 외에 추가로 지금 합류하신 변호사 있으신지 언제까지 구성 마치실지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겁니다. 변호인단 구성한다고 하신 게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안 구하시는 건지 못 구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태포짓이 없었다는 건 본인 원인인가요? 예? 태포짓이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채프리씨 대통령이 관련해서 체포 관련자들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네.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둥둥하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